초반에 또 할 게 많아요. 이게 또 생각보다 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순서가 요 앞에 요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죠? 새로 나온 거죠. 저번 시간에는 여기 없었는데 CN235가 요거는 새로 오늘 CN235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뭔가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있냐면 지금 CN235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가 또 좀 등장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조사나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CN235는 어쨌든 세월호하고 관련이 있는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검찰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CN235가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인데 이제 그들의 국가가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당시도 우리 이제 회사에서 차량 관리 대장 이런 게 있어요. 회사 차가 있으면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누가 탑승해서 뭐 어디 갔다 왔다, 기름 얼마 썼다 뭐 이런 게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 차량도 하나 그런데 항공기, 국가의 항공기는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륙할 때 보고하고 뭐 몇 명 탔다,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서에 이렇게 6명이 탑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조위가 조사를 했는데 이 이교민이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강두성이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3명 탔다는 거예요. 진술에는 자기 진술은.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확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 이제 둘 중에 어느 걸 믿어야 한다라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좀 필요한 사람 두 사람만 이름을 살려놓고 나머지는 뭐 일단 나머지 사람들은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 뭐 좀 지금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름 좀 비워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CN이 이제 사람 이름 한 번만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사람 이름 요 부분만 이제 조금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CN235라고 하는 건 비행기입니다. 여기 지금 항공기라고 해놨잖아요. 고정익 항공기가 있고 회전익 항공기가 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가 그냥 비행기예요. 그냥 우리 일반 비행기.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기가 바로 헬리콥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지금 이제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CN235가 바로 고정익 항공기 비행기예요. 그 다음에 511, 512, 513은 헬리콥터입니다. CN235의 기장은 강두성이고 이제 이게 또 조금 원래 지금 KBS 인터뷰에 부기장 이교민으로 나가긴 했는데 실제는 부기장 교육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뭐 진술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근데 기장하고 부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뭐 일단 이 두 사람을 오늘 좀 나올 거다. 이름 정도 한번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에 511에 헬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 오늘 주로 이제 이 기장들 경감, 양해철, 512에 근데 순서가 오늘 대부분 도착한 순서가 511, 513, 512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는 대부분 양해철, 고용주, 김재전 순서로 보통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하나에는 보통 기장, 부기장 있고 항공구조사 있고 레이더 보는 전탐사 있고 정비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요거를 뭐 한번 좀 짚고 가고요. 나중에 다시 다 나옵니다. 요거를 오늘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도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해양경찰청이라고 한 곳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나 2014년 4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저는 지금 시간이 2014년 4월 16일에 있어요. 모든 조직도 그렇고 계급도 그렇고 전부 2014년 4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2014년 4월 16일에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 있죠? 지금은 세종시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세종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의 공약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인천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건데 아무튼 2014년 4월에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직속으로 인천해양경찰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밑에 이제 밑에 지방청,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광역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더 낮은 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목포해양경찰서. 요 세 개가 현재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요런 형태입니다. 해양경찰청이. 근데 이제 2014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든지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바뀐 게 요 형태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이 됐어요. 그래서 본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해 본부, 무슨 본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하고 관련되는 애들이 바뀐 걸 보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됐고, 서해청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됐고,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제 이걸 다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해양경찰청, 서해청, 목포서 요게 우리한테 지금 이제 해당된다. 자, 그러면 그거의 장은 해양경찰청장, 해경의 넘버원이 있을 거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그 다음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있겠죠. 요게 우리 또 관심사 다음 주에 대상입니다. 다음 주 지휘부, 해경지휘부, 그리고 상황실. 다음 주가 지휘부, 상황실, 그리고 언론이잖아요. 근데 뭐 그냥 내신김에 지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국정원을 넣으려고요. 예정에는 없었긴 했는데 국정원 좀 들어가야겠어요. 국정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음 주에는 해경, 지휘부, 상황실, 언론, 그리고 국정원까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요게 간단하게, 요게 좀 아까 뭐 공하게 얘기하겠다는 그건데, 여러분. 뭐 이걸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 소수점 단위로 뭐 어떻게 왜 암기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뭐가 크다 작다 중간이구나 요런 느낌은 있어야 이따가 좀 돼요. 그 느낌만 가집시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혀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전파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사인파로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1초에 이렇게 한 번 떨었다, 한 번 진동했다. 그게 없이 바로 1Hz입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1초에 두 번 떨었다 하면 이 몇 Hz겠어요? 이게 2Hz입니다. 됐죠? 1초에 한 번 진동하면 1Hz예요. 1초에 두 번 진동하면 2Hz예요. 됐죠? 그죠? 이게 이 Hz는 어떤 뭐 학자 이름으로 온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주파수. 그래서 이걸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가 지금 이제 지금 막 156.525MHz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Hz보다 2Hz를 두 번 떨었잖아요. 이건 한 번 떨었고 주파수가 더 크죠? 이게. 그죠? 이게 더 큰 거죠? 자, 뭔가 커졌으면 또 대신 뭐 누군가 작아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람다는 F분의 C라는 게 있는데 뭐 괜히 또 람다 보면 또 그쵸, 람다 잘 안 보는 단어잖아요. 또 이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방금 F는 이게 바로 주파수입니다. F는 우리 이제 아는 거예요. 몇 헤르츠냐? 1초에 몇 번 떠느냐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C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이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요게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다. C는 숫자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알아두면 재밌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E는 MC 스퀘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는. 그죠? 이 C가 이 C예요. 이게 빛의 속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원자탄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봐요. 이 C가 숫자가 진짜 크잖아요.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숫자가 정말 크잖아요. 거기도 또 제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C 제곱인 거예요. 질량이 뭐 아무리 작아도 이 숫자가 워낙 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됐죠? 이게 고정된 숫자예요. 그러면 F가 커지면 이게 파장이거든요. 이 파장. 이거 길이,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거 지금 절반이잖아요. 이게. 됐죠? 그죠? F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겠죠? 됐죠? 이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150 정도의 메가헤르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2182 kHz 이런 게 나와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156.8이긴 한데, 실제로는. 아무튼 150이라 칩시다. 이건 2000 정도 된다 칩시다. 자, 150MHz는 원래 한 150에다가 공을 6개를 넣어붙이는 거잖아요. 메가는 원래 키로는 공 3개, 메가는 공 6개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요? 아니, 그냥 보기는 해요. 그냥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헤르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지금 1억 번, 1초에 1억 번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1억 5천 번. 150MHz라는 건 1초에 막 1억 번 떠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2182 kHz라는 건 2182에다가 공 3개 더 붙은 거잖아요. 키로는 공 3개니까. 그럼 이건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00만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1억이잖아요. 지금 거의 1억 번 떨어버린 거고, 이건 고작 200만 번 떤 거잖아요. 됐죠? 헤르츠가 훨씬 크죠? 크고 작죠? 그럼 당연히 파장은 작고 길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를 막 암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크다와 작다 이해하자는 겁니다. 됐죠? 주파수가 크고 작아요. 그러면 이건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길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되냐면 파장이 길면 멀리 간대요. 또 그렇대. 멀리 간대. 중간에 산이 있고 애도 막 돌아가고 막 한대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게 나올 건데, 이거는 막 이 주파수는 막 대륙 간에도 통신을 하고 해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안 그래요. 지금 이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예요. 요런 거는 뭐 직진성이 좋은데 이렇게 멀리 안 간대요. 그렇대요, 그냥. 됐죠? 그래서 막 몇십 킬로 정도 통신해요, 요거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오늘 요 크게 몇백 메가헤르츠하고 몇천 킬로헤르츠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오늘. 됐죠? 그랬을 때 요거는 멀리 가고 요거는 멀리 안 간다. 요 얘기 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이거 넘어가. 이거 길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됐고. 일단 넘어가. 어쨌든 다.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그냥 보고 갑시다. 어쨌든 이게 바로 요게 아까 우리 150MHz가 VHF잖아요. 이게 이제 세월호 교신에 VHF가 있어요. 그죠? 세월호 교신에서 VH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0MHz 이런 건 요 범위잖아요. 그래서 VHF, 되게 하이 프리퀀시죠. 됐죠? 그러니까 고주파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미디엄이 있는 거죠. 이제 요 정도가 우리 지금 관심사예요. 요 MF하고 HF는 사실 뭐 엄밀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표현도 씁니다. MF하고 HF는 그냥 이렇게 이제 MF하고 플러시 HF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어쨌든 VHF하고 다른 거, 요런 거 조금 더 낮은 거, 주파수가 작은 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 나중에 이제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또 하나 필요한 게 해경은 TRS라는 거 쓰잖아요. 해경 TRS는 세월호 좀 관심 있으면 많이들 좀 들어본 다를 수 있는데, 해경이 쓰는 통신기구예요. 이건 아까 이제 주파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TRS라는 해경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근데 봐요. 아까 이거 800MHz잖아요. 아까 150MHz도 굉장히 컸는데 800 좀 더 크잖아요. 이건 그렇게 멀리 안 가겠죠. 대륙을 가고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20-30km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이런 걸 대충 이해하자는 겁니다. 해경이 쓰는, 그죠? 800MHz대에 그렇게 멀리 안 가는 걸 쓴다. 해경이 자기들끼리 할 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VHF하고 TRF는 좀 알고 가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출동한 세력이 크게 세 종류입니다. 크게 세 종류. CN235라고 하는 비행기, 그 다음에 헬리콥터 3개, 그 다음에 1, 2, 3정이라고 하는 경비정, 배 하나, 이렇게 간 거예요.
종합적으로 개발을 좀 하면 CN235라고 하는 기종이죠. 우리가 이제 뭐 소나타다, 그랜저다 이런 거죠. 이 기종을 말하는 거고, 그거 하나 딱 보고 그거의 보유 번호는 7035예요. 당시에 해경에 703, 704, 705, 706 4대가 있었어요. CN235 기종이. 이해되죠? 이거는 기종이고, 요건 딱 그 고유 번호, 딱 그 비행기. 이해되죠? 그 다음에 헬기도 또 이제 소위 속칭 팬더라고 부르는 기종인데, 아무튼 511, 512, 513 이렇게 세대가 소위 골든타임때 온 거죠. 그 나중에 또 더 오는데, 아무튼 소위 이제 10시 반 이전에 오는 존재를 말하고, P123전은 100톤급이라는 겁니다. 100톤급. 여러분, 우리 저번에 세월호는 우리가 6,000톤급 이랬잖아요. 그건 있었잖아요. 이 자그마한 경비전인 거죠. 그냥 중국 어선 오면 여기 마이크 같은 걸로, 야, 뭐 저기 가라, 막 그래 소리 지르 그러대요. 그냥 그 정도 급에 100톤급이면 좀 해야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은 작은 배가 정이에요. 정. 나중에 등장한 3009함 있잖아요. 3009함. 3009함은 3000톤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3009함이잖아요. 그죠? 278함이잖아요. 어느 수준 넘어가면 함으로 부르고, 조그만 배는 뭐 정으로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조그만 배 하나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이제 현장 지휘함의 역할을 했잖아요.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비행기다. 헬리콥터 아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1, 2, 3점 최종 영상에 얘거든요. CN235가 얘. 처음에 진짜 얘가 영상에서 보기는 봤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비행기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살다 보면 꼭 저하고 관계없어도 지나가잖아요. 세월호하고 관계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하나 얘인데, 이 시간대 보면은 헬기 하나 떠있고 세월호 누워있고 딱 그렇잖아요. 얘가 바로 CN235입니다. CN235, 이거는 이제 해양경찰 장비발전 60년사라는 책, 2013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또 보면은 CN235를 해양 감시 및 추세, 정찰 임무 수행의 최적 기능과 기능을 가진 터보프롭 비행기는, 터보프롭 엔진이 들어간 비행기다 이거예요. 운영 측면에 제트기에 비해 높은 경제성과, 이게 중요해요. 저속, 저고도, 저속으로. 보통 비행기는 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속으로, 저고도로 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렇기 때문에 구명고를 소화도 되고, 이제 막 구조행위를 할 수 있는 비행기였다는 겁니다. 저속, 저고도 유지가 용이해 해상 순찰 감시에도, 그렇죠. 순찰도 하기도 편하겠죠.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4대 샀다. 그래서 인천하고 남해에 배치했다. 이건데, CN235, 703은 인천 겁니다. 당시 인천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경비 함정과 연계해 불법조, 외국 어선 및 해양오염 적발, 사고 선박 관련 조난자 구조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역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CN235 비행기는 최상급 탐색 레이저가 아니고 레이더와 열상 장비, 열영상 장비, 이거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열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열영상, 뭐 온도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죠? 온도가 낮으면 어둡게 나오고, 온도가 높은 건 희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영상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조명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명벌이 있고, 구명벌을 투하하는 장비 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벌을 투하하면, 구명벌이 이제 뭔지 알잖아요. 팽창하면은 사람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뭐 거리, 속도도 이렇다. 이게 CN235입니다. CN235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론이고, 가면 이제 어떻게 의혹 5개. CN235 관련해서는 이 비행기 한 대에 의혹이 5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 당시 CN235 인천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703. 이제 703이라고 볼게요. 그죠? 걔 딱 하나, 걔를 지칭해야 되니까. 703은 7시 18분에 김포공항에서 당일 이륙을 해서 임무가 중국 어선 단속이었어요. 그래서 9시 12분에 가고 초라는 데로 도착했고, 뭐 어디 각 시간대별로 어디에 나와요. 그러다가 9시 15분에 VHF, 좀 전에 나오잖아요. VHF 교신 이름을 들은 거예요. 교신을 들어보니까 뭐 사고 났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특조위에서 기장 불러서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하는 말이
특별한 별도의 누구 지시 없이 상황실이나 누구 지휘부의 지시 없이 내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요거 일단 여기 조금 석연치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임무를 띄고 있잖아요. 일단 중국 우선 단속이라는 임무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참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곳은 사실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규율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좀 들어보니까 사고 났네 하고 바로 유턴했다 이거잖아요. 이 조금 석연치 않은 건 있어요. 일단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9시 26분에 세월호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착한 거예요. 헬기나 1, 2, 3정보다 훨씬 빨리 최초로 도착합니다. 근데 일단 이동 경위 그냥 내가 알아서 어떤 지시 없이 내가 알아서 근데 사실 사고 현장에 간 거는 또 뭐 잘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나쁠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가서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경위 자체도 다시 의심 풀어보죠. 다 가볼게요. 그럼 의혹 2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의혹 2 CN235 보세요. CN235는 VHF가 있죠. 세월호에도 VHF가 있어요. 선박들은 거의 다 있어요. 선박이 푸는 거예요. SSB라는 게 있죠. 이 세월호에도 SS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 전화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CN235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세월호하고 교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하든지 뭐 합니다. 심지어 막 핸드폰으로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월호하고 교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고 났네?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 선박한테 가는 길에 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쓰러졌어요?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승객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걸 정보를 얻고자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 뭐 할 거니까 갈 때까지 뭐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교신을 안 합니다. 세월호 여러분 가는 길에도 안 하고 가서도 안 하고 세월호 완전 전복돼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을 안 합니다. CN235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교신 안 하는 문제가 계속 등장할 건데 미리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거냐면 이상하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거냐면 보통 제가 이거를 강연하면서 비유를 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강연하겠다고 여기 강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강연하기로 돼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버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CN235는 세월호하고 단 한 번도 교신 안 합니다. 얼마든지 장비가 있는데도. 됐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확실한 의혹이에요. 의혹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우리 봤잖아요.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구명벌 5개 하고, 근데 집에 개수도 조금 진술이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 5개 보유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용으로 뭐 몇 개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구명벌이 있고 구명벌 투하 장치가 있다는 거는 구명벌 투하하라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사고 현장에 가서 구명벌을 투하를 안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구명벌이에요.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도 이제 이런 거 찾아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구명벌을 갖고 있고 구명벌 투하 장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벌 투하 안 합니다. 대신 한 거는 오직 촬영만 했어요. 아까 뭐 최첨단 카메라가 있잖아요. 레이더하고 열영상. 됐죠? 의혹 3.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촬영만 했는데 요거예요. 여기 이제 민주의 속이 한번 나갔어요, 이게 또 다 민간인이 한 거죠. 다 민간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데 요걸 열영상으로 모두 전화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게 뭔가 어둡고 밝은 곳이 이제 열이 높으면 밝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차가운 것이 어둡게 나오고, 요런 모드. 이해되죠? 이런 열영상 카메라도 있고 최첨단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만 한 거예요. 세월호하고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상한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기사는 여러분 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4번 탱크 평형수 없었다. 요거는 강원식이 1등항에서 강원식이 진술해서 2번, 4번, 5번은 평형수를 그냥 꽉 채워갖고 댕겼다. 그러면 뭐 한 번도 뭐 더 넣을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냥 꽉 채워가지고 댕겼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연령상으로 보니까 물이 들어간 탱크의 온도하고 물이 안 들어간 탱크 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탱크가 진술과는 달리 비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그 기사인데, 아무튼 CN235는 세월호하고 교신 한마디도 안 하고 촬영만 한 거예요. 됐죠? 다음, 의혹 4. 이게 이제 의혹이 어떤 절정을 찍는데요. 자, CN235, 이제 703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세월호에 어쨌든 최초로, 국가기구 중에는 최초로 도착해서 하늘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켜본 존재잖아요. 하늘 위에서 최첨단 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하늘 위에서 모든 걸 다 지켜봤는데, 10시 38분경, 참고로 세월호는 10시 30분에 그거 인퍼브 나 완전 침몰했어요 신호를 발신합니다. 10시 반에. 그래서 10시 반에는 거의 뭐 선수 일부만 내놓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 CN235 부기장이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 구조됐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다 구조됐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구조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부분 다 구조됐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그러니까 거의 거짓말의 절정인데, 이제 이거를 특조위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기장이, 근데 그 전에, 특조위 조사 이전에 얘가 이제 최민희 국정조사 때 2014년에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국정조사 최민희 의원실에서 먼저 좀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교민이 그때 변명을 하기를, 위에서 바라보기에 갑판 위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더 이상 없길래 다 구조된 줄 알았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건 뭐 100% 거짓말인데, 이제 거짓말임을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제 이 얘기 좀 이따가 하고, 특조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교민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해경 공보팀에 있었다. 공보, 언론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해명도 하고 보도자료 내고 뭐 공보팀에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마침 내가 비행기 이제 타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냈던 KBS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CN235라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KBS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전화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는 애한테 이거는 사적인 전화잖아요. 공보팀한테 이거는 업무라고. 지금 비행기 사적인 통화한 거예요, 사실상. 엄마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KBS 기자한테 전화가 왔더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길래 대답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나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지도 몰랐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생방송 내보내면서 사전 공지 안 해주고,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공지 안 해주고 그냥 통화 내용을 내보낸다는 건, 그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는 지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어쨌든 해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해명 자체도 일단 뭐 전부 다 믿을 수 없고, 그런데 우선 사람이 있는데 뭐 착각은 할 수 있죠. 사람이 뭐 착각은 할 수 있는 건데, 보세요. 세월호가 얼마든지 교신이 가능함에도 교신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아까 VHF니 SSB니 떠나서 그냥 이걸로도 됐던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 상황실에 아는 애한테 통화해도 돼요. 그냥 목포 상황실에 그냥 평소 아는 애한테 통화해갖고, 야 이거 어찌 가냐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최초로 도착한 비행 항공기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제 언론에다가 거짓 인터뷰를 해버리는 거는,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수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 질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착각, 뭐 무능했다, 뭐 훈련을 안 받았다 이런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수사 대상이에요. 범죄거든요. 이거는. 계속 갈게요.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의혹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의혹사가 지금 의혹의 절정입니다. 지금 거짓 인터뷰 계속 볼게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다른 헬기, 이거 이따가 김재전인데 512 헬기는 CN235하고 교신을 하거든요. 512가 김재전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서거차도로 사람 이송할 때 그때 자기가 선내에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시각이 언제냐? 10시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703한테 알려줬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김재전이, 자, 이해됩니까? 헬기가 10시 20에서 30 사이에 CN235에다가 세월호에 사람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KBS 인터뷰해가지고 구조 다 했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 물론 김재준이 또 거짓말 하는 걸 가능성도 우리도 염두에 두긴 해야 돼요. 아무튼 또 계속 가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10시 24분에 VHF의 어민들이 하는 교신입니다. 보세요. 어민들은 하늘에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본 거잖아요. 어민들은 훨씬 작잖아요. 세월호보다도. 어민들이 딱 봐도 이거 사람 다 끌고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민들 하는 말 들어봐요. 들어가보네, 들어가보고, 이제, 그렇게 있자,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오는데 다 죽게 생겼어. 헬기로 몇 명과 어떻게 다 살아나오겠어요? 아이고, 매 안쪽에 다 몰리는가요? 다 죽었는가 보다. 죽었구만. 막 순식간에 아이고, 구조로부터 들어가 버리는구만. 어민들 봐도 이건 사람 다 죽는 게 안단 말이에요. 어민들은. 또 뒤에 있습니다. 사람이 안쪽으로 다 몰려가 사람이 다 죽었는가 보다. 순식간에 뭐 구조로부터 들어가고 막. 배가,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배가 기울어져 있으면 구명조 B표가 사람을 딱 받쳐버려야지, 물로다가. 선장이 뭐 하는 것이요? 원만만.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구하네. 이거예요. 어민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님이 딱. 사람도 못 구하고 들어가고. 그죠? 이거는 CNE 사무 부기장은 분명히 이거는 수사돼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의혹 4번 CNE 사무 부기장이 뭐 엄밀하게 교육이라고 하지만 부기장이 KBS에다가 대고 다고했다고 거의 대부분 도주했다고 인터뷰한 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 봐도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의혹사항입니다. 수사돼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E 사무 탑승자는 검찰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아무 수사를 안 받았어요. 완전 재조사가 돼야 되고 이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10시 38분에 부기장은 KBS에다 대고 다 구했다고 했지만 10시 39분에는 기장은 또 다 못 구했다고 교신을 합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10시 39분에 서방 헬기하고 이야기하면서 기장이 지금 현재 구조 인원 파악 안 되고 전체 인원이 다 구조가 다 안 됐어요. 라고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장, 부기장 나란히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나란히 앉아있는 놈들이 1분 차이로 지금 한 놈 다 구했다 그러고 한 놈 다 못 구했다 그러고 이런 거죠. 이게 CNE 사무입니다. 그래서 CNE 사무 항공기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이것은 정면 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CNE 사무 말씀드렸고 이제 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하죠. 헬기는 이제 정식 이 기종은 AS565MB라고 하는 기종이고 이건 이제 일명 속칭 애칭으로 부르는 게 팬더. 이것도 TH 발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팬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팬더라고 하는 기종이고 511, 513, 512 순서로 도착합니다. 9시 27, 32, 35 착착착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해청 항공대죠. 소속이 서해청이에요. 이따가 도착하는 1, 2, 3정은 포서 소속이에요. 그죠? 근데 항공기는 서해청 소속이에요. 서해청 소속으로 항공대가 목포 항공대가 있고 군산 항공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상관이 있는 511하고 512는 목포 항공대 소속이에요. 서해청 소속, 목포 항공대 소속입니다. 다음 513은 제주 소속이에요. 근데 제주 이제 회전익 항공대와 고정익 항공대가 있는데 아까 뭐 그죠? 이건 헬리콥터 부대고 이건 그냥 비행기 부대고 당연히 513은 헬리콥터니까 회전익 항공대 소속이겠죠. 됐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해청 소속이고 요거 제주 거라는 거. 자, 이제 각 헬기가 출동하는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헬기, 각 이제 세대잖아요. 세대가 각각 어떻게 출동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511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장이 말하기를 511은 정식적으로 명령 받고 갔어요. 나머지 두 대는 다 딴 거 하다가 간 거거든요. 511만 딱 한 대만 지금 정식 명령 받고 간 거예요. 제가 그날 근무를 한 날이어서 목포항공대 사무실에 있는데 9시 2분경에 비상대기 근무 중인 최재현 경위가 목포 상황실로부터 사고 났다는 말을 들었고 9시 3분경 다시 서해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났다는 말을 들었다. 자, 최재영이는 지금 항공대 사람인 거죠. 됐죠?
이 사고 상황을 접수한 최재영이가 옆방에 있던 저하고 대원들한테 알려줘서 출동 준비하라고 해서 9시 6분 시동 걸었고 9시 10분 이륙시켰습니다. 그래서 9시 27에 도착했습니다. 양해처리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명령 받고 갔다는 소리예요. 했죠? 뭐 출동 경위는 일단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네, 이제 뭐 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순서가 아직도 511, 513이면 그 다음 도착하니까 다음은 513이에요. 513은 제주 소속이에요. 자, 제주 소속의 513은 어떻게 갔느냐? 임무 중에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 당시 임무는 성수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오전 9시 제주를 이륙한 거예요. 9시에 이륙을 해서 하늘에 떠 있는데 이제 사고 났다길래 갔다는 거예요. 제주에요. 제주 북방 3마일 정도 이제 에서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갔다. 다른 임무로 인해 이미 이륙한 상태에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연락받은 시간은 9시 8분이고요.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가요? 뭐 사고 났다길래 갔습니다. 됐죠? 513은 다른 중국 어선 단속 때문에 떠 있는데 떠서 다른 소식 듣고 갔다. 요거예요. 다음 512. 512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등장할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512는 좀 말씀드릴게요. 512 보세요. 글자를 일단 잘 보면 9시 10분에 항공대 사무실에 최재영 주임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512라고 하는 헬리콥터는 4월 15일 전날에 중국 어선 단속 때문에 삼천구함에 탑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4월 15일에 삼천구함이라는 배에 512가 있었던 거예요. 됐죠? 있었는데, 근데 4월 16일에 이 512가 이륙을 해가지고 중국 어선 분포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1508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금 이제 삼천구함보다 작은 1508함이라고 하는 곳에 뭐지? 자, 1508함에 들어서 김문홍 서장을 자, 512가 가서 김문홍을 태워가지고 다시 삼천구함으로 왔다. 4월 16일 9시에 삼천구함에 함에 도착했다. 됐죠? 그래서 원래 4월 15일에는 삼천구함에 512가 있었는데 4월 16일에 떠가지고 뭐 좀 중국어선 돌아보고 1508함에 있는 김문홍이를 태워가고 다시 왔다. 됐죠? 이거예요. 다음. 그러다가 9시 10분까지 삼천구함 안에서 헬리콥터에 연료 넣었다는 거예요. 연료 넣고, 그 다음에, 근데 같이 출동했던 최문일이가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512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해청 소속 목포항공대잖아요. 목포항공대 전화했더니, 또 아까 그 최재영이잖아요. 최재영이가 여기서 침몰하고 있으니 가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최문일이가 저를 전화를 바꿔줬고, 제가 이걸 알고 9시 17분에 이륙했습니다. 삼천구함을 9시 19분에 삼천구함에서 이륙했다.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시 이제 삼천구함에는 김문홍이 있었던 거죠. 목포서장 김문홍이 여기 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중요해요. 여기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건데, 김문홍으로부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김문홍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원래는 김문홍이 이걸 사야 돼요. 타는 게 맞아요. 512를 타고 같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즉 9시 10분경 최재영이 구조하는 말을 해서 9시 17분에 출동했다는 거죠. 네. 정식 출동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최재영으로부터 들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서해청 상황실에 명령받아 출동하는데 이번에는 우연히 전화했다고 그냥 알게 돼서 아까 CA3도 대충 우연히 알게 돼서 간 거잖아요. 512도 그래요. 자, 최재영하고 통화할 때 어떤 설명을 들었나요? 처음에 최문일이 최재영 통화할 때 병풍도 근해 구조 상황이 있다, 간략히 말했다고 하고 전화를 자기가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김재전 512 기장 병풍도 근해에 여객선이 침몰하니 구조하러 가야 한다. 511은 이미 출발했다.
다른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나오네요. 삼천구함이 타고 있던 목포 서장으로서 어떤 지시를 받진 않았나요? 네, 전화통화를 마친 뒤 바로 헬기로 와서 출동 준비를 했고, 목포 서장이나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서로 이상한 거죠. 목포 서장한테 가서 얘기도 해야 돼요. 얘기도 해야 되고, 서로 이상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 또 해볼게요. 이것도 뭐 의혹은, 헬기도 의혹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CN235와 마찬가지로 헬기도 세월호하고 한 번도 교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너무 교신을 안 하기 때문에 교신을 안 하는 게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좀 막 더 강조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헬기 세대는 세월호하고 한 번도 교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 2, 3정은 현장 지휘함이잖아요. 1, 2, 3정하고도 한 번도 교신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장 지휘함인데. 해경 1위도 안 하고 세월호하고도 안 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교신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뒤에 거하고 조금 관계가 해야 되는데 먼저 뒤에 걸 먼저 말씀드리면 헬기 세대는 전부 세월호 안에 사람이 몇백 명이 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죠. 그걸 얘기해요. 차라리 그걸 먼저 얘기를 할까? 네. 지금 보세요. 헬기가 세월호 안에 당시 476명이 타고 있잖아요. 476명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1단위까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뭐 100명만 넘어도 그렇게 입으로 하면 지금 기존의 헬기가 했던 방식으로 구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헬기에는 항공구조사가 타고 있고 헬기에서 줄 타고 하늘에서 내려가잖아요. 목표하는 지점 어디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헬기에서는. 자, 그러면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구조사가 세월호 조타실에 가가지고 대선방송 시키거나 아니면 3층 안내데스크 그 있잖아요. 우리 강혜성이 가만히 있어 방송한 3층 안내데스크로 진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육성으로 해경입니다. 그냥 질서 있게 나오세요.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에 했죠. 지난주에. 그죠? 그거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기는 그냥 이렇게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바구니 내려가지고 한 명 건지고 또 바구니 내려가지고 한 명 건지고 그 다음에 이 헬기의 정원이 있잖아요. 헬기에는 이미 몇 명 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비도 실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가 실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몇십 명 못 태워요. 그래서 서너 명 태워가지고 인근 서거 차도에 갖다 놓고 또 돌아와서 바구니 내려가지고 한 명 건지고 이걸 한 겁니다. 또 여러분 항상 이분을 예를 들게 됐는데 이분한테 좀 죄송한데 이분은 이미 살았어요. 나왔잖아요. 이미 산 거예요. 이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 안에 갇혀 죽었잖아요. 나왔으면 산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밑에 어떤 전문가들 표현을 그냥 발로 차보면 그냥 좀 미끄러져갖고 밑에 어선이 고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슬라이딩을 쉽게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미 산 사람을 바구니에 건져가지고 서거 차도 옮겨 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이해를 합시다. 세월호하고 헬기는 한 번도 교신도 안 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렇다면 사실 세월호가 왜 지금 못했는지,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신 안 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항공구조사를 조타실로 보내가지고 세월호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든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밖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 한 명 건집니다. 이제 그것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보시면 그래서 총 35명 이게 구조라고 보기 힘들죠. 이미 산 사람 옮겨놓기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헬기 세대가 총 35명 옮겨놨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이것도 이제 국정조사 때문에 국회의원, 시민의원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뭐 공판에서도 이야기하고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대요. 사람 많은지. 다음 끝까지 몰랐대요. 끝까지 침몰할 때까지 몰랐대요. 이것도 100% 거짓말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양희철이 검찰에 가가지고 만약에 세월호 안에 승객이 350, 450 있었고 안에 대기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논증을 하겠습니다. 총 헬기가 세월호 안에 사람이 어쨌든 100명 이상 있는지 모를 수 있으려면 총 4가지 관문을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 상황실에서 헬기한테는 세월호 승객수를 끝까지 숨겨야 됩니다.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헬기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숨겨야 돼요. 보세요.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보세요. 갖고 있잖아요. 정보를. 처음에 체득하고니 목포 예경하고 얘기하고 350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350이든 450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200명만 있어도 그런 식으로 바구니를 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목포 상황실이 1, 2, 3정 출동시킬 때는 350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출동시킬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단 한 번도 어쨌든 상황실에서 헬기 세대한테 세월호 안에 승객이 몇백 명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해야 끝까지 모르려면 상황실은 끝까지 헬기한테는 세월호 승객수를 숨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봐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진술이 있어요. 봐요. 서해청에서 511, 512 출동 지시할 때 승선 인원 알려졌냐요? 하니까 350 알려졌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진술이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숨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미 첫 번째 관문도 통과 못하는 건데 두 번째 보세요. 헬기는 아까 5명 또는 헬기 한 대 5명 또는 6명이 탔잖아요. 기장, 부기장, 항공구조사, 전탐사, 정비사 전부 헤드셋이 있어요. 헤드셋이. 그죠? 헬기가 시끄러우니까 힘드니까 전부 헤드셋이 있어요. 정비사도 있고 전탐사도 있고 다 있어요. 헤드셋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과정에 굉장히 많은 교신이 있잖아요. 그 교신들 과정에 사람 수에 대한 관련된 교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걸 전부 다 못 들어야 돼요. 예를 볼게요. TRS 아까 해결 1위 하는 교신이라 했잖아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9시 17분에 유연식이 서해청 상황나는 유연식이 인원이 450명, 500명이니까 일사불란하게 구명거를 그 뒤에는 좀 잘 안 들려요. 어쨌든 이런 거. 자사하고 김경일 이건 유명한 거예요. 현재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배가 기운 가지고 못 나오고 있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김경일 목타워 여기 절반 이상이 못 나온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원투투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전부 못 들어야 돼요. 다음, 이건 TRS고 VHF 볼게요. VHF 같은 경우 최대한 전속력으로 그쪽으로 이동 승선원이 500명 이상 됩니다. 이런 거 진도 VHF가 알립니다. 현재 승객으로 400명 태운 유격선이 침몰 중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못 들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그 택기에 타고 있는 총 16명이 모든 교신을 전부 다 못 듣는 게 가능하겠어요? 전부 헤드셋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 관문. 이거는 이제 상식의 문제인데요.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많은 수의 여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게 떠오르면 저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게 떠오르면 뭔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상황실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갖고 해도 되고 어쨌든 1, 2, 3정한테 물어봐도 되고 세월호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항공우주 한 명을 내려보내면 좀 알아와라 해도 되는 거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저 안에 많은 수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안 떠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이 세 가지 관문 전부 다 단 하나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설사 이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네 번째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 통과했다 치고 그럼 최초로 바구니로 건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지금 헬기는 아무 교신도 안 했잖아요. 세월호 왜 침몰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처음 건진 사람한테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걸 안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건진 사람 또 두 번째 건진 사람 말 한마디도 걸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관문을 전부 다 통과를 해야만 헬기는 세월호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동시에 이 네 가지 관문을 전부 다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를 먼저 알고 다음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다는 거는 지금 상황실로부터도 무슨 들은 내용도 없고, 그죠? 세월호하고도 뭐 교신도 안 하고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를 알고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제 교신하는 하지 않는 헬기 요거를 들어볼게요. 헬기 역시 세월호하고도 교신 안 하고 1, 2, 3정하고도 교신 안 합니다. 자, 511 한번 볼게요. 512는 상황실하고 교신 안 했다는 소리인데 뭐라고 물어봤냐요? 타워, 여기 호텔2 511호기 그중에 현재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황실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상황실에 물어봤는데 상황실이 대답 안 했다라는 또 변명 핑계를 댄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를 때문에 조금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타워가 이 교신하는 용어에서 타워가 상황실이에요. 타워. 됐죠? 그 다음에 호텔2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호텔2가 H2를 말하는 겁니다. H2. H가 이게 해경 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자, 왜 이걸 볼게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통화나 교신은 좀 자본도 있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헷갈리잖아요. B하고 P가 헷갈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A라고 안 부르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H가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H2라고 안 하고 호텔2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계속 응용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ETA,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에코, 탱고, 알파. 그죠? 이렇게 부르겠죠? 에코, 탱고, 알파. 에코, 탱고, 알파 1300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A가 그거 뭐 잠깐 이게 Estimated Time of Arrival,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ETA가 이해되죠? ETA는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나 거기 몇 시까지 1시까지 간다는 거야. 내가 거기 1시 도착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ETA 1300인데 에코 탱고 알파 1300 이렇게 교신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건데, 지금 그래서 상황실에, 타워, 상황실, 나는 헬기 511인데 정보가 있나요? 물어봤는데 상황실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다시는 상황실하고 얘기 안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 뭐 말 걸었는데 상황실에서 답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세월호 관련된 어떤 그 규칙이 있는데 세월호 공부하다 보면 규칙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영구히 포기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따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영구히 포기합니다. 이따가. 이게 세월호의 규칙입니다.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못 듣거나 못 본다. 이런 거 있어요. 세월호의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심지어 511은 상황실하고도 교신 안 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이거 뭐 5.11 세월호 도착했을 때 세월호 교실 시도한 사실이 있나요? 처음에 교실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안 했다는 거지, 이제. 교신을 안 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들이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저는 이 시도 자체도 저는 믿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도한 게 내역에도 안 나와요. TRF에도 없고 VHF에도 없어요. 막 부르는 그런 내용에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했다는 것도 좀 믿기 힘들고. 다음 511은 1, 2, 3정하고 이제 1, 2, 3정은 현장 지휘함이잖아요. 교신할 시도하실 때 아예 없다는 것인가요? 모른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511이 1, 2, 3정한테 뭐 교신 시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변명이 아니 정보 제공하는 그쪽에서 나한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이게 지금 교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13과 세월호하고 교신한 적도 없나요? 네. 생각을 못했나요? 도착해서 바로 구조 작업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자, 513은 헬기는 세월호하고 교신 안 했다는 소리죠. 다음, 513과 상황실. 자, 513은 아까 제주 소속이잖아요. 얘의 주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 상황실하고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할에 왔으면 그 관할하고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서해청 상황실, 목포 상황실하고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기장이 목포 했는데, 뭐 연결이 안 돼서 계속 제주하고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513은 511하고도 헬기끼리도 제대로 교신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513이 1, 2, 3점 안 했다는 소리예요. 됐죠? 시도했나요? 안 됐습니다. 시도는 해봤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죠? 다음, 이제 끝으로 512와 세월호 한번 볼게요.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교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511호와 이게 좀 이상해요. 가끔 703을 704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과 4가 우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조금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긴 한데, 진짜 현장에 온 게 703이 맞는지도 좀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거 703을 못하라고 현재로서 봅시다. 703이 도착해 있었고, 제주 513도 도착해서 512가 제일 나중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교신을 하여 전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애들이 다 했겠지. 512호기 단독 구조 활동이었으면 뭐 했을 것인데, 다른 데도 다 아니까 뭐 굳이 뭐 교신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요 얘기입니다. 512는 511이나 704하고 직접 교신하진 않았나요? 703에서 512 도착 시간 알려줬고, 703이 좌표를 알려줬다. 교신은 부기장이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헬기 세대는 모두 세월호하고 한 번도 교신을 안 했습니다. 헬기 세대는 모두 1, 2, 3정, 현장 지휘함 1, 2, 3정하고도 한 번도 교신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513은 CN235하고도 안 했습니다. CN235는 이제 당시 뭐였냐면, 그 703 CN235는 항공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헬기가 여러 대가 밑에서 하면 충돌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위에서 이제 막 니네 이래라 저래라 항공 통제했다는 건데, 그 내용도 현재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팬더, 아까 헬기는 팬더잖아요. 팬더는 VHF도 있고 SSB, 세월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RS, 해경끼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1, 2, 3정에도 여기 있어요. 1, 2, 3정에도 3개 다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장비가 없거나 뭐 고장났거나 무슨 뭐 그랬으면 뭐 모르겠는데, 장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교신 안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기를 이제 좀, 그러면, 예. 현재, 일단 여기까지가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CN235하고 헬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 또 잠깐 좀 쉬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 2, 3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